스포츠 정보를 몰아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가 87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진혁이고요. 오늘 패널에는 네. 역시 고정 패널 와주셨죠? 네, 맞습니다. 고정 패널 한채웅 인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5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는데 지난 한 주 어떻게 좀 보내셨나요? 정말 요즘 날씨가 확 덥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비가 오면서 좀 서늘하기도 하니까 옷을 어떻게 입을지가 제일 고민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좀 주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주제가 예상되시나요, 혹시? 이번 주 빅 스포츠 뉴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연기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맞추셨는데요. 네, 2022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안 게임이 현재 무기한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는 이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가 협의를 거쳐서 올해 9월 10일에서 2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기로 한 제19회째죠. 하계 아시안 게임을 연기하기로 공식 발표했고요. 이 발표한 원인이 현재 상하이에는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현재 봉쇄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하이에서 아직도 한 4천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 상하이와 경기가 열리는 항저우의 거리가 약 180km 정도로 차 타고 한 2시간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회가 잠정적으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확하게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1년 정도 늦춰서 2023년에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표 선발전까지 끝내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조금은 선수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말 스포츠계에 조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한 이번 스왈로스 87번째 에피소드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무기한 연기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축구인데요. 축구에서도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조금 논란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축구는 특히 이제 아시안 게임의 위상이 좀 높은 편인데 병역 혜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축구 선수들에겐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인데요. 확실히 이제 올림픽과 월드컵도 당연히 병역 특혜가 있지만 그들에 비해서 쉬운 난이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계에서는 이 시즌을 기다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거랑은 별개로 이제 9월에 아시안 게임이 열렸다면 이제 11월에 열렸을 카타르 월드컵과도 관련해서 이제 K리그에 속해 있는 팀적으로도 혹은 이제 많은 대회를 차출해서 뛰어야 하는 선수에게도 부담이 되었을 법하지만 일단은 다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시안 게임이 이제 취소가 되었던 사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23살 선수들에게는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병역 혜택을 못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시안 게임은 더 많은 선수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23세까지로 연령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2020 도쿄 올림픽 때는 이 상황에 유도리를 좀 발휘해서 24세 선수까지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확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축구계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다행이라고 짚어주셨던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A 대표팀하고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의 선수 구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생략이 되어서 좋은 것 같은데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이 제한이 걸려 있어서 조금 이제 23세에 걸려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욱더 올 시즌 심리적인 측면에서 불안함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도쿄올림픽의 사례처럼 이제 나이 제한이 1년 더 풀어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예상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일단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안정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니까요. 네, 다음 이제 종목은 제가 준비해봤는데, 바로 야구입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랑은 다르게 연령 제한이 공식적으로 대회에서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KBO 리그를 그 아시안 게임 기간에 중단하지 않고 리그를 강행하는 것으로 일단은 정해놓고 리그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시안 게임이 굉장히 KBO 리그 순위 판도를 가를 마지막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즌 초반에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가 연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구단들 입장에서는 조금 한시름 덜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번 아시안 게임 엔트리 같은 경우 총 24명이었는데 이제 KBO 측에서 그 규정으로 와일드카드 3명을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이제 24세 이하로 뽑고, 그리고 또한 프로 경력 3년차 이하 선수들도 뽑는 것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실패를 겪었잖아요. 올림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규율을 만들어 놓고 갔는데, 지금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선수들을 보면 뭐 강백호, 이정후, 특히 키움 같은 경우에는 안우진 선수도 있고, 이래서 조금 순위 싸움적인 측면에서 조금 걱정할 수 있었던 9월 리그 일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대회가 연기되면서 병역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 조금 구단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쵸. 확실히 부담이 덜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구단들 입장에선 굉장히 달콤한 얘기일 거고, 그렇지만 이제 내년으로 그게 미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내년에는 이제 야구계에서만 빅 이벤트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구단에서는 사실 뭐 조삼모사나 다름없는 거죠.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커뮤니티 반응들도 살펴봤는데, 또 야구 같은 경우도 이제 금메달을 따면은 병역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24살 이하 선수들 중에서 이번 엔트리 승선을 노리던 선수들이 조금 올 시즌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다. 굉장히 아쉬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렸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역시 태용 씨가 담당하고 있는 농구죠. 네, 맞습니다. 농구도 이제 사실 축구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병역 관련이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23세 선수들의 모집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대표팀 감독 역시도 23세 선수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것처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아쉬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여준석 선수, 이현중 선수, 뭐 이우석, 서명진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선수들이 다 23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이 23세 라인업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이번 아시안 게임 연기로 인해서 사실상 농구 국제 대회가 1년에 한 번꼴로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자 이제 현재 공석인 한국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가 더욱 채워지기가 어려워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회 자체가 이제 1년에 한 번뿐인 파트타임형 감독을 스스로 지원할 만한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사실 농구계 입장에서는 아무쪼록 어둡다고밖에 말을 못하겠. 이제 자진 사퇴하고 LG로 간 부분도 지금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컵을 하고 아시안 게임을 치르는 게 지금 국제대회가 다였잖아요. 원래 일정대로라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안 게임까지 취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일단 LG 감독으로 선임됐지만, 조상현 감독 입장에서도 지금 그때 코로나 이슈로 그 농구 월드컵에서 실격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어렵고, 또한 농구협회에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보여줬던 지원적인 측면도 지원이 풍부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프로팀 감독직을 하는 게 더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대3 농구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지난 자카르타 팔렘방 올림픽이 아니죠. 아시안 게임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우리나라가 은메달을 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이 금메달이라는 게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 5대5 농구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는 3대3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우리에게는 조금 쉽잖아요. 우리는 프로팀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연령 제한이 내년에 한 살 더 플러스 한 살을 더 주지 않는다면, 조금 23세 이하 선수들 중에서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23세 선수들이 진짜 팀의 핵심인 선수들도 많고 벌써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선수들도 꽤 많기 때문에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종목 배구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남자 그리고 여자 배구 대표팀의 플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임도원 감독이 이끄는 먼저 한국 남자 배구 대표팀은 현재 이제 오는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국제배구연맹 챌린저컵이라는 대회에 참가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전 이후 정말 오랜만에 국제대회에 나서는 건데요. 특히 남자 배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챌린저컵에서 우승을 해서 2023년 FIVB VNL이라고 하죠. 네이션스 리그 출전 자격을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챌린저컵조차 우승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챌린저컵 상대 팀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현재 남자 배구 랭킹이 33위인데 13위의 쿠바, 14위의 튀니지, 18위의 터키, 그리고 20위의 카타르 이런 강팀들과 격돌을 해서 우승을 하는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자 배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를 많이 치르지 못했고 이 VNL에서 강등당했기 때문에 챌린저컵에서 우승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여자 배구 대표팀으로 넘어가면 여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세자르 감독이 첫 번째로 지휘하는 대회가 이제 곧 치러져서 선수들이 최근 소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자르오는 당장 오는 29일 미국으로 출국해 이제 VNL 1주차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세대 교체와 함께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배구 세자르오의 1기 이제 첫 무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제 VNL 끝나고 아시안 게임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와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세계 선수권 무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파리올림픽 이제 출전권 부여 방식이 대륙별 출전권 배분 방식이 아니라 세계 랭킹과 올림픽 예선전을 통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에 조금 무게를 두려고 했으나 이제 대회가 연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연기되면서 높은 랭킹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제 VNL 끝나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룰과 양궁, 그러니까 e스포츠와 양궁 등 다양한 스포츠가 있지만 이제 저희가 핵심적으로 짚어본 커다란 스포츠들은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레슬링 간판 이제 김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번 대회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1년 연기되는 상황 속에서 체력적인 측면도 그렇고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체육계의 중론입니다. 체육계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군문제와 연계된 선수들 그리고 조금 나이가 많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심리 치료도 병행하면서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종목별 경기단체들 역시 국가대표 선발전 일정 같은 것을 다시 조율해야 하는데요. 태극마크 달기가 정말 어렵다는 평을 받는 양궁의 경우 이미 국가대표 선발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연기된 대회에 맞춰서 선발전을 치를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도쿄올림픽 연기 당시에도 다시 선발한 대표팀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일부 선수들이 조금 억울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경기력이 가장 좋은 선수가 대회에 출전해야 한다는데 모두 수긍하면서 다시 한번 선발전을 치르고 그 선수들이 이제 대회에 나갔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양궁, 배드민턴, 근대 5종 등 총 29종목의 29종목에서 대표 선수를 마쳤지만 이제 체육회는 바뀐 개최 일정이 나오면 종목별로 대표팀을 새로 뽑을지 기존 대표팀으로 출전할지를 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짧게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그리고 뭐 기타 스포츠들이 아시안 게임 연기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파장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선수들에게는 조금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회를 잘 준비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87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박진혁이었고요. 오늘 패널에는 한채웅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